네, 안녕하십니까. IT 지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과 디지털 이용해가지고 고객 경험을 어떻게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주제로 IBM 코리아의 이나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저 궁금한 게 여기 왓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왓슨이 뭐 이게 IBM 왓슨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어널리틱스인데 이게 우리 제퍼디 있지 않습니까? 제퍼디 나오니 그 왓슨입니까? 이게 어떤 왓슨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요. 네. 저희가 이제 IBM 왓슨이라고 좀 이름이 붙어서 시작이 된 거는 97년도 뭐 네네. 챗스 이제 대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좀 시작이 됐고 또 물론 작년 초에는 이제 구글의 알파고가 확 이제 좀 화제가 되긴 했지만 네. IBM은 그 전에 이미 제오파디 쇼에서 이제 왓슨이랑 대결해서 인간 그렇죠. 우승자를 이기는 걸로 좀 유명해졌는데 이제 좀 이제까지의 왓슨이 뭔가 뭐 AI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지금 IBM이 이제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제 사업 방향 자체가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좀 그 사업 방향이 네네. 나가게 되면서 그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IBM의 브랜드가 이제 왓슨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네. 뭐 자연어 검색이나 뭐 비저형 데이터 뭐 분석, 뭐 API 같은 등등등등 이제 많이 요새 그 최근에 얘기 들으신 뭐 길병원 네네네. 그런 쪽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좀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좀 광의로 해석하셨을 때 머신러닝이나 그런 쪽으로 좀 그 얘기가 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 지금 이 오늘 소개드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후자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코그니티브 컴퓨팅은 너무 그냥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네. 쉽게 말해서 그냥 AI의 네. IBM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네. 네, 오케이. 네. 광의의 의미예요. 네네네. 광의의 AI. 네. 자, 먼저 그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요. 요즘 굉장히 많이 이걸 보게 돼요, 네. 제가요. 옛날에는 뭐 고객, 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말도 뭐 인터페이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왜 일단 과장님께서 일단 좀 쉽게 왜 고객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쉽게. 사실 약간 제가 뒤에 장표에 네네네. 커스텀 익스피리언스가 왜 이제 지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한번 좀 왜 중요하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냥 뭐좀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PD님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소비자 중에 한 명이니까 네. 한번 봤을 때 저희도 요새 뭐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산다고 해도 그렇죠. 그냥 사실 물론 바로 뭐 G마켓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냥 네이버에 우선 한번 검색해보고 네. 다른 사람 후기 보고 그렇죠. 또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고 뭐 이랬다가 모바일 들어갔다가 모바일에서 뭐 결제가 잘 안 돼서 다시 PC 가서 이런 식으로 채널을 하나를 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을 걸치는 뭐 멀티 채널, 옴니 채널 이런 많은 표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는 과반을 넘어서 이것도 네. 사실 살짝 옛날 데이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2015년 같아요. 데이터인데 56%에 이제 달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이거 검색해봤을 때 뭐가 일단 안 나오면 그걸 사기가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네. 사용자들이 이제 기업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클로즈드 커넥션이라고 말하는 기업에서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네.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부분으로는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매력점, 매력 포인트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내 동료들이 아니면 뭐 그렇죠.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네네. 페이스북에서 진짜 뭐라고 말하는지 뭐 리뷰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매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마케터가 아니면 뭐 영업 담당자가 생각한 대로 고객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옛날에 그 매스미디어적인 발상으로 그죠? 네. 광고라든지 어떤 그 특정한 뭔가 자꾸 푸시해봤자 고객은 스마트해져가지고 자꾸 검색을 해본다는 거죠. 저 어차피 체크해보고. 푸시를 받아도 네. 내가 이 푸시에서 바로 뭐 직접적으로 모바일 앱을 들어간다는 그런 게 아니라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봤어도 다시 나와서 네네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짜여진 그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깔때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인지하자마자 바로 뭐 구매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고객 경험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고객 경험이 되게 단순한데 이게
그런 과거에 뭐 과거라고 해봤자 겨우 뭐 2, 3년 전, 1년 전일 것 같은데 네. 그때 화두가 됐던 뭐 말은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바로 요 직전에 중요했던 마케팅의 화두는 CRM이었던 네네.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실 CRM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데이터는 결국 소비 데이터거든요. 구매로 진짜 연결이 됐던. 네네.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접촉 이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아니라 구매 과정이 이력. 아니라 그냥 네. 결과치만. 네. 그래서 이 고객은 뭐 우리한테 뭐 1회차 구매 고객이다, 2회차 네네. 구매 고객이고 VIP 고객이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좀 중심으로 해서 봤다면 이제 고객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처음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브랜드에 대해서 얼핏 들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한번 제품을 검색해 봤다, 또 모바일 그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한번 봤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이트로 들어와서 한번 또 조회도 해봤다. 네. 뭐 그랬는데 뭐 또 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장바구니로 담았다 이탈하기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떤 결과치만 봤다면 지금은 그쵸. 이제 과거부터 현재, 네. 이제 뭐 왓슨 같은 게 들어가면 이제 미래까지도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네, 네. 과거 이제 미래 어떤 그 고객의 여정을 단일한 패스가 아니라 요새 또 옴니채널에서 다양한 패스로 하잖아요. 그쵸. 그 다양한 패스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네. 근데 그런 거에 단순하게 어떤 그 솔루션뿐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아까 커그니티브 컴퓨팅, AI 같은 기법이 또 들어가 가지고 또 네. 하는 거죠. 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그렇죠. 시작 단계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요새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고객사분들을 만나보면은 고객 경험 관리 부서 네. 뭐 이런 거, 과거에 이제 CRM 부서였다면 그게 네. 고객 경험 관리 부서, 뭐 디지털 경험 관리 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성은 느끼시고 어떤 많이 경우는 생기고 있는데. 저런 부서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고객 성공 관리 부서. 아예 아, 경험을 뛰어넘어서 고객을 성공시키자. 넥스트는. 네. 이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그러면은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고객 경험 되게 잘 제공하고 있어와 고객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느끼는 고객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봤을 때는 네. 갭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다는 네. 게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그 설문조사인 거고요. 여기는 굉장히 갭이 높네요. 이쪽은 81%, 37%. 네, 네. 이건 뭡니까? 뭐? 그러니까 그 81%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그 기업의 뷰인데 나는 고객에 대해서 되게 전체적으로 다 잘 보고 있다. 우리 기업은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81%라면은 네. 사실 37%의 고객만이 내가 지금 뭐 자주 가는 그 온라인 리테일 쪽이 네. 37%의 소비자만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어. 얘네들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어. 되게 갭이 큰 거죠, 진짜. 참 이렇게 큰 갭이 뭐 기업에서 뭐 아까 CRM도 했지만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그다음에 온라인 뭐 부서 뭐 굉장히 많은데 기업도 부서도 굉장히 많고 이런 걸 하는데 왜 이런 갭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크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결국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제 고객들은 좀 전에도 이제 37%의 이제 고객이 얘기한 것처럼 네. 나는 모바일 앱도 접속했다가 뭐 접속한 다음에 어떤 날라온 이메일도 한번 열어보고 PC 웹사이트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또 해보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상품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가서도 뭐 상품평을 조회도 해보고, 근데 그 모든 게 나 한 명이니까 네. 이 고객이 내가 그렇게 여러 개를 경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업이 이해하고 있겠거니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반해서 네, 네. 한 명의 사람이다라고 하고서 나를 이제 봐주길 바라는 거에 반해서 우리 기업에서는 뭐 여전히 이제 모바일 앱을 접속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접속 이력, PC 웹을 접속한 사람의 접속 이력, 이메일 뭐 EMS 같은 데서 이제 관리하는 거에 대한 또 이력, 뭐 DB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채널 중심으로 아니면 관리 부서 중심으로만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좀 꿰가지고 그 고객을 바라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동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 못 보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 커스터머 전이라고 그러셨고 홀리스틱 뷰라고 그랬거든요. 네. 영어가 짧아가지고 홀리스틱 뷰라는 게 그렇죠. 뭡니까? 제가 홀리스틱 뷰를 되게 한글로 번역을 하려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게 되게 그냥 사전을 찾으면 뭐 전체론적인, 통합적인, 너무 약간 사전적인 단어로 들려 오케이. 사실 일단 그냥 놓고서 말로 때우려고 놔뒀고요. 네네네네.
야,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저희 학창 시절에 배운 전지적 그 관점으로 이 네네. 고객을 바라보겠다. 그 고객이 취한 행동이 뭐였던, 고객이 방문한 채널이 뭐였던지 간에 네. 나는 이 고객이 한 명의 고객인 걸로 알고서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홀리스틱 뷰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마케팅 부서에서는 저렇게 홀리스틱 뷰로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이유가 여기 그러니까 보면 앞서 보신 이제 뭐 데이터를 각각 관리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 부서 간 땡땡땡땡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뭘까 약간 이러려고 네네. 이제 넣어놓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부서 간에서도 이제 정보 공유가 충분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또 그렇게 고객 데이터를 그 홀리스틱 뷰로 보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고객 중심적인 뷰로 보는 게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고객사에서 컨설팅을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런 고객 데이터는 한 통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컨설턴트로 들어가 생각을 했어도 특정 A 브랜드와 B 브랜드, 한 회사 내에 A 브랜드랑 B 브랜드가 있을 때 A 브랜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 DB한테 SMS를 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받았다라고 이력을 관리하는 게 네. B 브랜드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유가 너무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담당자가 다르고 우리 부서에 그 관리하는 DB랑 그쪽 부서에 담당하는 DB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근데 A 브랜드도 그렇고 B 브랜드도 그렇고 우리 서로 그거 공유하고 싶어요. 왜냐면 같은 고객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고객도 A, B 브랜드 중요하게 안 봐요. 그냥 가나다라는 회사를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러고 하면서도 그게 뭔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조직 간의 한계로 네, 공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회사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고객사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그건 너무 기본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을 해도 말씀을 나눠보면은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가 돈보다도 중요한 시대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데이터는 있지만 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사일로 때문에 막 그렇죠. 그냥 네. 흩어져 있다면 네.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데이터가 네. 그렇죠. 네. 이게 같이 꿰져야 그렇죠. 뭔가 더 파워풀한 인사이트를 발휘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결국 마케터들이 지금 이런 도전 과제가 있는 거고 이런 도전 과제를 오늘 이제 뭔가 대안을 제시하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IBM에 대한 네네네. 제시하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좀 해결한다면 고객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되면? 이제 뭐 채널이든 아니면 어떤 이제 이벤트를 제공해서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였던지 간에 이제 네. 그런 거를 하나로 다 이제 한 명의 고객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건 뭐 저희 IBM에서 혼자 이제 말하고 있는 이제 수치는 아니고 네. 그 다른 이제 그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이 이제 해서 보니까 물론 예상 수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뭐 온라인 리테일이라면 구매 전환에 대한 아니면 네. 어떤 신청에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라면 금융 쪽 같이 신청에 관련된 비즈니스라면은 최종 이제 신청 완료율에 대한 게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4%, 그러니까 네. 2배 이상 증가될 거다. 네. 그럼 엄청난 ROI네요. 진짜 이렇게만 그렇죠. 된다면. 네. 사실 30%만 증가해도 굉장히 큰 ROI인데. 네. 저도 사실 이 수치가 되게 놀라운 수치긴 한데, 네. 네. 제가 이 과장님께서 올해 하셔야 될 일은 이 수치를 국내에 만드는 거예요. 네, 그죠? 네. 한 기업이라도 이렇게 만들면 입소문 확 퍼질걸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역시도 네, 입소문이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저번에 말하는 제가 것보다. 여기 제 코너에 한 2달 전에 머신러닝을 금융기관에 신용 대출해 줄 때 신용 대출 손실률을 줄이는데 응용해가지고 신용 대출 손실률이 2.7%가 준 거예요. 1%가 주면 15억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 기업인데 거의 50억이 세이브 시킨 거죠. 그런 거가 하나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이제 네. 뭐 아마 가만히 있으셔도 막 올걸요.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왓슨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애널리틱스. 요거는 언제 나온 겁니까?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물론 각각을 좀 이루고 있는 기능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솔루션들도 이제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하나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전이부터 개별 고객의 인터랙션까지 다 이제 한 방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왓슨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애널리틱스라는 솔루션은 작년 9월 말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게 솔루션입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까? 네, 네. 클라우드 서비스면 지금 뭐 국내에서도 지금 바로 이제 뭐 체험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써볼 수도 있는 겁니까?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까? 서비스가 가능. 서비스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일단 그 매크로뷰하고 마이크로뷰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뭐 지금 이제 그거의 사이에 넣는 이제 고객 경험이고요. 네. 그냥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고객을 바라봤을 때 매크로라는 거는 이제 우리 채널로 들어온 우리 채널을 접한 그냥 고객 다수 통계 데이터 오케이. 그게 뭐 ROI 데이터, 마케팅 ROI 같은 네네.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네. 우리 고객은 주로 어떤 경로를 취하냐라는 식의 이제 통계 데이터, 평균 데이터가 이제 매크로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이크로뷰면은 이제 그 통계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정 세그먼트를 만약에 선택해서 본다고 했을 때 그 세그먼트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개별 고객들, 그 고객들의 또 각각의 인터랙션까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뷰는 어떤 개별적인 고객의 행동 패턴까지 다 보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 매크로뷰는 뭔가 거시적인 것들.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과거서 또 현재까지 네. 고객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해보시니까 그 기존에 이제 뭐 이런 마케팅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지금 매크로뷰, 마이크로뷰 그렇게 뭐 어떤 쪽이 제일 지금 국내에서 보면 좀 가장 취약하다 그럴까? 가장 모자란 부분이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취약하다? 네, 취약하다거나 아니면 고객들이 더 네네. 원한다, 네네네. 넥스트 레벨 그렇죠, 원한다라고 그렇죠. 보면은 네네. 사실 그 제 앞에 있는 매크로뷰 바로 밑에 써 있는 이제 네. 그 마케팅 ROI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미 솔루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성숙한 시장, 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미 많이 이제 오케이. 분석하시고 그러니까 네네. 수치 분석인 거죠. 리포트 데이터 보시는 네네네. 거고. 네.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제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네. 개별 고객 행동 분석 같은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통계 데이터는 봤는데 뭐 이만큼이 이 채널에서 들어왔다 아니면은 이만큼이 우리 구매까지 연결이 됐다 네. 아니면은 뭐 장바구니에서 빠져나갔다까지는 이제 뭐 웹 분석 솔루션으로 확인은 했는데 그러면 왜 그 채널로 많이 들어와서 봤지? 왜 뭐 장바구니에 들어왔다가 물건을 담았다가 나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짜 알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해결을 해야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케팅 액티비티에 대한.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좀 이제 기존의 웹 분석 솔루션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뷰라고 저희가 이제 말하는 그 부분의 이제 기능에서 좀 많이 이제 커버가 되는 부분으로 보고요. 또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네. 이제 멀티 채널, 멀티 디바이스 이제 움직이는 이제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라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특정 채널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을 접하고 들어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네. 그러니까 그렇다더라라고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우리 고객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도 보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결국 이거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어떤 그런 이제 거시적인 뭐 통계 자료 같은 건 딱 뽑고 리포트 뽑을 수 있었지만 어떤 실제적인 고객이 뭐 이탈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더 고객이 어디 몰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요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원인을 파악하고 뭐 그다음 그거에 대한 또 나중에 액션 같은 거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것이 요즘 이제 요구되는 네네.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분석이라는 게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놓은 결과 뭐 아니면 그 결과에서 나온 시사점을 갖고 다음 마케팅 프로그램, 다음 마케팅 캠페인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이제 ROI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요 각각 이제 솔루션에서 이제 좀 더 기존의 웹 분석 솔루션보다 좀 이제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솔루션이 뭔데 네, 대안이 네. 뭔데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거. 네. 그리고 또 이것이 확산되면 이제 어떤 그 개별 고객 세부 고객군에 대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네. 맞춤형 서비스를 또 쉽게 제시할 그쵸, 수 있을 네, 것 같긴 네. 해요. 저희가 네. 개별 고객 레벨까지도 들어가서 그렇죠.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얘 같은데 전이 분석 쪽에 네.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앞서서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이제
채널 하나로만 이제 들어오는 고객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이제 접해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는 이제 경로가 진짜 뭐냐, 네. 그 경로를 이루고 있는 채널들이 뭐냐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전위 분석 대시보드고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있는 게 가장 많이 유입된 경로는 뭐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예시는 이제 시작점이 어디였던지 상관없이 이제 그 최종적으로 구매를 한 고객들이 들어온 이제 경로를 보고 있는 오케이. 건데, 그러면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주기, 네. 처음 시작점부터 구매 주기까지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는 거고, 이제 레비뉴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매출이 네네네. 얼마나 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뷰로 이제 탑5 패스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저기 이제 뭐 7일간의 데이터를 이제 같이 보겠다, 아니면 뭐 14일간의 데이터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특정 시작점에서 뭐 특정 마지막 점까지 고객의 어떤 경로를 취했는지를 네네네.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직관적인 것 같네요. 이거 딱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갔던 고객사분한테 요걸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드린 게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임원한테 보고 하기 되게 좋겠다고. 그래픽이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 네네. 이러이러한 채널에서 갔고, 이 채널이 몇 명이 갔고, 그 몇 명이 전체 이제 그런 채널을 지나왔던 사람들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네. 네네네. 그러니까 막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어. 장표 대시보드겠다고. 네네.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예, 지금 보시는 건 역시 같은 이제 대시보드인데요. 전이 채널 분석 대시보드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게, 뭐 지금 보시는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서 구매 완료까지, 결제 네네. 완료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이탈했을 경우에 이제 경로를 탑5 경로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카트를 이탈하는 직전에 있던 채널들이 계속 이제 모바일 웹이, 웹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모바일 웹에 문제가 있겠구나, 무언가 그러니까 장바구니 이탈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무언가 액션, 아니면 어떤 장애 요인들이 요 네네. 모바일 웹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도 가능하신 네, 그런 예시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게 이제 그 경로를 이루고 있는 채널들에 대해서를 보신 거라면은, 이거는 이제 그 경로를 이루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패턴을 이제 보시는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예측 분석이라는 이제 말을 넣어놓은 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이 데이터의 이제 러 데이터 자체는 실제로 저희 채널에, 그러니까 그 고객님 그 분들의 채널에 들어갔던 실제 이제 엔드 유저들의 통계 데이터이긴 한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지금 왓슨의 코그니티브 이제 기능이 가미가 된 네. 지금 기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왓슨의 코그니티브 요 로직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경로를 이루고 있는, 지금 첫 번째 예로 보시면은 모바일에서 들어와서 상품을 조회하고, 모바일에 들어와서 어떤 이제 입력 양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무언가를 문의를 하는 네네. 이런 경로들이 이제 봤을 때, 앞으로 뭐 가령 이제 카트로 구매로 연결하기까지 6.2에 이제 실제 임팩트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0점 만점인가요? 10점이 제일 높은 건가요? 1점에서 10점 만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예에서는 7.1점이 이제 뭐 가장 높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머신러닝 기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일수록,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이게 정말 뭐 구매로 많이 연결이 됐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학습이 계속 될수록 요 점수에 대해서 정교화는 계속해서 네. 이제 정교해질 거고요. 네.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사람이 다 분석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경로를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마케터분들이 가장 많이 챌린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을 했을 때 그 영향을 주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뭐 가령 이제 어떤 SMS를 보내서 요번에 되게 답이 잘 왔어 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해도, 이번에 신학기였잖아. 신학기였으니까 관심이 많아서 잘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어요. 뭐 지금 이제 추워가지고 다들 밖에 안 나갈 때잖아. 그래,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결국 이걸 코그니티브 역량이라고 이제 좀 내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관리자, 네. 마케터 같은 사람들이 직접 뭔가를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학습하면서 네네. 왓슨 쪽에서 이제 계산해서 던져주는 거기 네. 때문에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이제 진짜 이게 힘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진짜 머신하고 인간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생의 시대가 점점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회사 동료로부터도 뭐 자극을 받듯이 일하는 데 있어서 이제 머신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머신에서부터 이렇게 또 자극을 받는 게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잘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말씀하시니까 살짝 이제 덧붙이면은 사실 IBM에서 말하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네. Augmented Intelligence, 그러니까 아. 증대 지식이다. 증강현실처럼? 네, 그러니까 대체하는 인간을 네. 대체하는 뭔가 기계적인 이제 지식이 아니라 네. 인간의 지식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이제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가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도 사실 마케터가 이 데이터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그렇죠. 액션을 안 그렇죠. 취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마케팅 캠페인이 계속 있어 이런 데이터가 네네. 쌓이는 거고 그게 실제로 세일즈에 연결이 돼야 또 이제 점수가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거고 네. 그걸 사실 갖고 다음 마케팅에 또 이 데이터만 또 있어서도 또 할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뭔가 사람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네.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구매 결정 단계 분석은 이제 좀 뭐 많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 구매 사이클, 네. 구매 사이클마다 이제 아마 각각의 이제 기업별로 아니면 산업별로 뭐 우리가 팔고 있는 우리 산업에서의 어떤 상품에서의 인지 단계, 그다음에 뭐 탐색 단계, 그리고 실제 뭐 구매, 그다음에 재구매까지 연결될 때 우리 산업의 이제 고객들은 이런 행동을 주로 한다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하게 되면 뭐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그런 세트를 갖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고객들은 실제로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더라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는 대시보드고요. 네. 그럼 그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음 이제 넥스트 액션으로는 그러니까 그 상품을 인지하는 아니면 브랜드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는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많이 하니까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액션을 취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기 예제는 보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B2C, 네. B2C를 하는 이제 기업의 예제 같은데 혹시 이게 B2B에도 이게 적용 가능할까요? B2B 어떤 B2B도 보면 이렇게 저희가 채널 B2B인데. B2B면 이제 채널 네. 있잖아요. 네. 채널을 뭐 이게 대리점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액션들을 취하는데 그러고서 결국 실제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뭐 네. 그런 뭐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사실 대표적인 B2B 기업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인데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 네. 지금 저기 이제 들어가는 각각의 이제 단계들이 물론 산업별로도 다르고 회사별로도 네네. 다르겠지만 네. 취한 액션들은 조금 이제 성향이 비슷할 수, 패턴이 비슷할 수 있고 네네. 저희가 저 부분은 또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네. 같아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본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전화가 왔다 뭐 이런 거를 인지 단계로 두고 뭐 구매 단계나 그러니까요. 재구매 단계는 그러니까요. 넥스트 콜을 잡았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걸 주거든요. 보면서 이게 B2B 쪽에 이런 걸 한번 실제로 한번 모델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적어놔야겠네요. 네. 제가 그걸 갖고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ROI 분석은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요런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애널리틱스라고 말하는 게 뭐 완전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뭐 분석 툴인 게 아니고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여전히 그런 뭐 ROI 분석, 뭐 KPI 분석은 필요하신 거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리포트도 전부 다 이제 템플릿 형식으로 다 이제 담아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아까 그 마이크로뷰에서 보셨던 개별 고객 이제 경험 분석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어떤 통계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웹이나 모바일, 그러니까 모든 디지털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채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의 모든 실제 행동을 확인을 한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실제 행동 확인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 고객이 봤던 화면, 실제로 고객이 클릭한 영역, 실제로 뭐 고객이 입력한 필드값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거고. 거를 뭐 어떤 가상의 CCTV처럼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래서 캠코더 이미지를 넣은 게 네. 물론 저희가 어떤
레코딩을 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진짜 그런 뭐 동영상 파일처럼 이제 그건 보관을 아니겠죠. 하는 방식은 네네. 아닌데 네. 이해를 이제 돕고자 이제 말씀을 네네네. 드릴 때는 네, 그러니까 약간 CCTV 그런 아, 개념으로 오케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모든 행동과 어떤 그 여정들을 네. 뭔가 어떤 기록화시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걸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고객이 취한 행동을 확인한다는 게 제일 좀 핵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T-Leaf 커스텀 익스프레스의 제품 이름인가 이게?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요것만 제가 좀 제품 이름을 적어 놓은 게 지금까지 이제 보신 제품도 아직 기능들도 이제 네. 좀 그 기능 단위로 쪼개서도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틸리프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들어본 적도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거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라는 2015년부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저희가 네. 구축도 하고 좀 많이 그 전달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이것만 이제 제품 이름을 좀 적어놨고요. 네네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능이 이제 세션 리플레이, 고객이 실제 봤던 화면, 그다음에 실제 취했던 액션들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히트맵으로 고객이 실제로 클릭했던 영역 같은 거를 확인하는 사용성 분석 이런 게 이제 과거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따로 넣은 게 이것도 이제 왓슨의 커그너티브 역량이 좀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이제 스트러글, 뭐 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사용하는데 불편한 네네네. 부분 그런 부분을 네. 이제 왓슨의 저 또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탐지해서 던져주는. 네.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이 페이지에서 오래 이제 머물면서 무언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에러 메시지를 만나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무언가 같은 그러니까 특정 항목에서 체류 시간이 오래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탐지해서 대시보드로 던져주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직접 데모를 보여주시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한번 데모를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서 저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예. 네. 오케이. 자, 궁금한 게 틸리프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그러면 기존에 회사마다 이렇게 고객이 보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에 이게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접목시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뭐 셋업하는 게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틸리프도 그렇고 이 왓슨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애널리틱스 솔루션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좀 상대적으로 기존에 쓰시던 분석 솔루션에 비하면 네. 구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공수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그 부분에 보여주실까요? 대해서는 네네. 제가 또 뒷부분에 한번 네네. 설명해 드리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릴 이제 저희가 이제 데모의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상의 물론 슬립핏이라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시티쿨이라는 회사고요. 네. 이제 요 앱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틸리프라는 솔루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 그 왓슨 커스터머 그 익스피리언스 애널리틱스라는 그 기능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고객이 모니터링하고 싶은 어떤 특정 값을 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얼럿을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얘 같은 경우는 카트를 이탈하고 있는 비율이 내가 이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그 어떤 임계치보다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얼럿을 받은 거고요. 이걸 이제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이제 보시는 건 이제 일반적인 대시보드시죠.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해보니 특히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은 분명히 지금 이제 최근에 이벤트를 진행한 상황이고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프로모션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트래픽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트래픽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럼 컨버전 레이트도 비슷하게 좀 가야 되는데, 컨버전 레이트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죠. 트래픽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프로모션 유입에 대해서는 좀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더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 커스터마이즈드 된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익스피리언스 그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카트에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카트를 빠져나간 비율, 그다음에 카트에 실제로 담은 비율, 실제로 구매한 거까지 이렇게 매트릭을 넣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 보니 이제 물론 이전에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이제 그 디바이스 타입별로 그걸 디멘션으로 줘가지고 만드는 리포트를 한번 본 거고요. 그냥 바로 보시다시피 모바일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시보드에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 이렇게 대시보드를 추가를 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모바일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이탈률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일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애동 리포팅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세션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한번 넣어가지고 물론 이제 모바일에 한해서만 세그먼트를 모바일에 한해서만 이제 정해가지고 보니까 뭔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꾸준히 네.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이탈하고 있는 세션의 수가. 봤을 때 이제 테이블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9,700여 개 이제 그 사용자가 이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카트 밸류가 이제 이만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 게 기회 비용인 네네. 거죠. 마케터가 놓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틸리프라는 솔루션이 갖고 있는 기능이 이렇게 통계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고객들이 누군지까지 그다음에 그 고객들이 취한 액션까지 이제 드릴다운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라서 네. 여기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그 빠져나간 네네. 모바일에서 이탈해 나간 이제 그 세션들의 리스트고요. 9,000개 세션들. 아까. 네. 그래서 그 한번 이제 세션 리플레이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리플레이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세 번째 페이지에서 봤을 때 약간 빨간 표시.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사이트에서 던져주는 표시겠죠. 이게 빨간 표시가 있어서 마지막 것만 한번 리플레이해서 보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왼쪽에 나오는 게 고객이 실제로 요 이메일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취했던 모든 액션들을 네. 보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세 번째 페이지 거를 이제 리플레이해서 보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열린 거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음영 표시가 된 것들이 실제로 고객이 입력하거나 클릭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네이티브 웹에서의 이제 그 고객의 인터랙션도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했고 그랬더니 이제 뭔가 에러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죠. 인밸리드 프로모션 코드다. 프로모션 코드가 잘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 타입을 해가지고 다시 어플라이를 하고 똑같이 또 잘못된 프로모션 코드다라는 네. 에러 메시지 또 받고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쵸. 그럼 헬프를 해야겠네. 야, 서포트센터에 물어봐야겠네. 인내심이 좋다. 난 그쵸. 바로 나가는데. 두 번까지는 시도를 해본. 네. 네. 그에도 감사한 고객.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고객이 취한 행동을 그대로 이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쭉 따라가면서 본 거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관리자가 궁금한 거는 그럼 어떤 이제 채널을 어떤 식으로 겪어와서 봤는지를 한번 이제 또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카트를 이탈한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 웹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제 한번 경로 분석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가장 많이 그 카트를 빠져나간 사람들이 이제 요 경로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 경로에서 이제 드릴다운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모바일 웹에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카트를 빠져나간 그 경로를 봤기 때문에 이제 100% 그리고 카트에 담은 것도 100%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럼 요 전 단계의 소셜이라고 되어 있는 채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또 이제 앞 단계로 가서 보니까 뭐 라이크나 뭐 포스트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평균치를 벗어나는 걸로는 이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뭔가 여기에서 뭔가 좀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보고 이제 한번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보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고서는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프로모션 코드가 이제 좀 잘못 박혀 있었던 사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진짜 프로모션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에러 메시지를 받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프로모션 페이지에 프로모션 코드가 잘못 입력이 돼가지고 나갔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리포트 데이터도 봤다가 그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채널을 거쳐왔는지도 봤다가 그다음에 뭐 채널에서 특정 채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도 본 네. 그런 예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예로 보니까 확 와닿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또 아니 마케팅만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여기 기술 쪽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네. 그게 그래서 말씀하신 게 다 공감이 가는데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가능한 건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을 좀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쪽 전이에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그 뭐 네이버로 들어왔고 페이스북에서 했고 우리 모바일 웹 들어왔다가 뭐 어떤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 경우에 오프라인 네네. 매장 데이터 그렇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그래서 다 관리를 하나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전이 분석이라는 거에 깔려 있는 이제 기술이 유니버설 비헤이비어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데이터를 진짜 익스체인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뭐 저 역시도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몇 번 했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다 하나로 모아서 통합 DB를 만드는 고객 네네. 뭐 전모 마스터 DB를 만드는 그런 식의 작업들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다 이제 데이터 정합성이 그렇죠. 맞아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요 비헤이비어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이제 그걸 하나로 모을 필요 없이 엔드 포인트끼리 연결만 해서 각각 이제 허브에서는 익스체인지만 시키는 거죠. 아, 네. 근데 그런 방식도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스크린샷으로 보시다시피 그냥 약간 그 구이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네. 네네.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념인데요. 뭐 이메일 데이터들도 이게 이메일 발송하고 그래서 이메일을 뭐 열어봤고 그 열어본 거에서 어떤 거를 클릭한 이런 데이터들도 다 트래킹이 될 거고 뭐 좀 전에 이제 보셨던 웹로그 솔루션 같은 데서 아 특정 고객이 뭐 어떤 채널로 들어왔다 뭐 네이버에서 누라서 들어왔다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해서 들어왔다 아니면 세일즈를 일으켰다 이런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거 외에도 또 CRM DB에서 고객 프로파일 관리를 또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뭐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그러면 포스 DB에서 물론 그 접촉 이력 같은 네네. 거는 이제 그 트래킹이 안 되겠지만 구매 이력 같은 거는 다 트래킹 되는데 뭐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동시에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식의 이제 어떤 소셜 채널들 아니면 소셜 리스닝 채널들 약간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그런 것만 뭐 광고 인벤토리만 관리하는 어떤 이제 그 전문 회사들 그런 것들의 데이터들을 다 한 통의 DB에 모으는 게 아니라 네. 엔드 포인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한 DB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한 DB가 아니라 이 솔루션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다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분석할 거죠. 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반에 깔려서 전이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통합 DB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죠 정합성 문제 같은 거 있을 수는 없겠네요. 네, 네. 연결만 맞습니다. 시켜주면 네, 되는 거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요. 네, 뭐 마지막으로 뭐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기존의 마케팅의 고민들 중에 어떤 고민들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경감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은 거는 이런 분들이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멀티 채널을 넘나드는 제가 이제 굳이 밀레니얼을 넣는 거는 최근에 저도 딱 제 나이부터 밀레니얼이 시작인데요. 네네. 그 멀티 채널 넘나드는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끌어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넘나드는 고객한테 이 고객은 동일한 경험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동일한 사람으로 바라볼지 그리고 또 그런 분석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네. 툴을 이용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로 분석을 하고 싶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와 얘기를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여기 뭐 실제 여기 데모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요 화면은 저희 IBM의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실제로 들어와서 여기서 뭐 구매도 해보실 수 있고 뭐 비단 지금 오늘 소개드린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IBM의 솔루션에 대해서 뭐 체험해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데모도 보실 수 있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고요. 뭐 지금 여기서 뭐 캡처를 해보시고 뭐 이러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 이 자료가 나중에 여기서 공유가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저 URL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사이트 네.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데모도 보시고 다른 피처에 대해서도 좀 한번 확인을 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픈 URL 댓글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서 네. 좋은 질문 하신 분들 한 10분 정도 이름을 적어주세요. 알겠죠? 이름, 네. 이름을 적어서 이따가 불러주세요. 알겠죠? 지금 네. 바로 불러요? 네네네. 아니, 이따 끝날 때 네. 바로 부르는 겁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20분께 경품 보여드리겠고요. 또 상담 체크하신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여행용 백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주님, 오늘 설명된 내용들은 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적합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고객, 즉 일반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해서 각 개인의 성향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개인 각각이 어떤 쇼핑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 쌓인 정보들을 활용한 더 유용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엔드 유저가 이 네. 솔루션을 좀 활용을 해서 본인도 한번 보고 만약에 이 솔루션에서 분석하고 있는 다른 뭐 개인도 있다면 그런 거를 같이 좀 뭐 룩컬라이크 데이터식으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신 것 같은데 코멘트. 사실 뭐 너무 단순하게 답변 지금 네, 이 솔루션은 뭐 비단 사실 쇼핑몰 업체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커머스가 깔려 있는 그게 이제 뭐 금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행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커머스가 일어나고 있는 이제 업체라면은 고객사라면 이제 서비스가 이제 적합한 부분이고 일반 사용자가 사실 사용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게 네네.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UBX라던가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구현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자, 박우일님은 전위 분석이 가능해서 엔드포인트만 바라보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CRM, 포스, ERP 등이 존재하다 보니 해당 데이터를 웹에서의 고객 행동 패턴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발생할 듯 합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아, 네. 저희가 딱 원하는 피드백을 주셨네요. 네, 좋은 네. 코멘트도 이름 적어주셔도 돼요. 네, 꼭 네. 뭐 질문자가 아니라. 네. 네. 아마 하시면 그 다음에 장성수님 고객 여정을 분석하려면 터치포인트에 대한 분석 설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지원하는지요? 아, 분석이 이제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뭐 그 경로를 이루고 있는 어떤 패턴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터치 포인트에 대한 분석이고,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뭐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전이 디자이너라고 해서 그 설계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 뭐 가령 이제 실제로 카트에 많이 뭐 담겨놓은 전의를 봤더니 뭐 이메일을 열었다가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모바일 웹에 들어갔다 PC 웹에 들어오더라 뭐 이런 네네. 식의 이제 어떤 경로에 대한 분석이 나오게 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터치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럼 그거를 이제 전이 디자이너 쪽에서 이제 그냥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솔루션이라는 점이고. 오케이. 네. 자, 서인범님, 최근 오라클 MS 등에서도 사스 형태의 마케팅 솔루션 CRM 등이 출시되는데요. IBM만의 최대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은 시장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상황이고 IBM의 커그니티브도 16년 상반기에 왓슨 서비스 소개와 함께 나온 이후 인공지능의 개념 외에는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서 문의드립니다. IBM만의 어떤 차별점, 강점은 무엇인지? 지금 이제 딱 오라클 MS 요거를 말씀을 해주셔서 물론 제가 IBM 사람이다 보니 이제 오라클 MS에서의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뭐 100% 제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아 우리가 네네. 이게 뭐 좋다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최대 강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대 강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물론 이제 인지 이거를 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싱글 플레이스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좀 저희가 강점 그러니까 네. 옛날에 많이 쓰던 표현으로는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요런 걸 분석할 때는 이런 솔루션을 봐야 되고 저런 걸 볼 때는 이런 솔루션을 봐야 되고가 아니라 저희 솔루션 비단 이제 지금 오늘 소개드린 CXA 솔루션뿐만 아니라 네. 다른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마케팅 실행 솔루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제공을 해드린다 그 부분이 좀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여영님, 마케터가 분석하고 대응안을 마련하기가 참 좋을 듯한데요. 콜센터도 고객과 더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데 콜센터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는 시스템도 있는지요? 콜센터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저희가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엔드포인트를 연결한다는 그 UBX에서는 당연히 콜센터 데이터도 저희가 항상 이제 좀 예시로 많이 드린 유즈 케이스로 많이 드리는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약간 조금 이제 딥다이브 해가지고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틸리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콜센터의 그 대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쪽으로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이 취했던 액션들, 고객이 봤던 화면들, 고객이 봤던 에러 코드 이런 것들을 그 솔루션에서는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는 우리 고객이 어디에서 진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것도 있고 또 작게 봤을 때는 콜센터에서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때 그 고객의 이제 정보를 이제 확인을 같이 하셔가지고 이 고객이 지금 저한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문제를 겪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렇죠. 콜센터에 전화를 건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모바일이건 웹이건 어디선가에 뭐 하다가 잘 안 그렇죠. 됐을 때 전화를 거는 네네.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구체적으로.
자, 박우일님, 고객의 행동 패턴과 구매 경로를 데이터로 활용해서 쇼핑몰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고객의 클릭 패턴을 분석해서 해당 카테고리 추천 상품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분석 솔루션에서 나온 분석 결과를 이제 마케팅 실행 솔루션에서 뭐 예를 들면 개인화 추천 뭐 솔루션이랑 이런 데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인데, 네,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저희 솔루션에서도 이제 아까 왜 누가 이제 IBM의 특장점이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온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이제 다른 그 개인화 추천하는 솔루션에서 피딩을 해가지고 이제 쓸 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네. 윤성식님, 통계 소프트웨어는 세스나 SPSS처럼 임의 방식의 통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시보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해가 정확히 안 네, 돼요. 네, 오케이. 임의 방식을. 이거는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분 따로 네, 답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김태식님, IBM 왓슨 커스텀 익스프레스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왓슨이 충분히 학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해 주신 서비스도 AI의 학습 효과에 의한 결과물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인지요? 네, 뭐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용어를 계속 썼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신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어떤 AI든지 간에 사실 그 뭐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있고 그 알고리즘이 진짜 정말 이제 맞는 알고리즘인지 이가 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한테커님, 정교화된 개인화 마케팅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고객이 직접 참여해서 소비하는 인게이지먼트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게이지먼트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게이지먼트 네. 서비스 발전 방향. 저도 알고 싶어요. 네네. 네. 이것도 따로 좀 네. 뭐 얘기를 나눠볼 수 아니면 있으면 좋을 것 한테커님 같아요. 좀 아시면 좀 그냥 네. 댓글에 써주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 이분이랑은 저희가 미팅을 같이 가져볼 수 있으면 네, 좋을 네. 것 같은데. 자, 전승우님, IBM의 전위 분석에서 금융거래의 고객 경험을 통한 고객 경로 패턴 분석 등 고객 유지에 대한 디자인 방안으로 홍보 비용 감소에 좋은 예도 있는지요? 홍보 비용의 감소. 전위 분석 쪽은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없고요. 네.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제가 그냥 저희 틸리프 쪽에서는 그 특정 고객의 이제 경험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제 UX 개선을 좀 해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 감소죠. 고객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좀 체류하는 시간에 대해서의 이제 좀 개선을 이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고객사 이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자, 나중에 이제 저희 토카티 사이트에 가면요, 요 질문들이 네. 오늘 이벤트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다가 댓글을 다시면 이분들한테 메일로 그게 또 알림이 네, 가니까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박우일님, 고객의 구매 결정 단계를 보여주면서 오프라인의 구매 히스토리와 연계해서 고객 구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가능할지요? 요즘 워낙 오토가 핫 이슈라 해가지고 그 오토 쪽에 어필할 수 있는 네. 것 같아서요. 네. 저게 사실 지금 뭐 저희가 뭐 이름을 댈 수도 없으나 쉽게 생각하시는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가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이 이제 그 UBX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필요한 분석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DB를 연결을 하면은 이제 신디케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 이제 데이터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CRM 데이터나 그다음에 포스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보면은 네. 그 고객을 이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네. 다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네. 윤석현님,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 분석이 가능한지요? 지원하는 데이터 형식은 뭐 음성, 텍스트, 사진 등 다 지원되는지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린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애널리틱스가 그러니까 전이 분석이 있고 또 뭐 개별 고객 분석이 있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네. 사실 뭐 사진을 분석한다 이런 걸로 보시는 데이터들 자체가 아마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를 본다고 했을 때 고객이 어떤 페이지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냐 이런 데이터들인 거고, 네. 저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흔히 생각하시는 고객이 뭐
리뷰 데이터를 남겼다, 아니면 고객의 어떤 포토 리뷰를 남겼다, 이런 네. 것들은 아마 저희가 아예 그 분석하는 대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곽지아님, 왓슨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애널리틱스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큰 기업체가 아닌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간편하게 고객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간편하게 의미가 어떤 의미실까요? 간편하니까 싸고 좋아야 되겠죠. 네, 뭐 당연히 이제 큰 기업체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딱 그 곽지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사용량 기반의 과금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그런 구축형 서비스보다는 솔루션보다는 훨씬 좀 진입 장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낫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영수님, 디지털 마케팅을 수행했을 때 고객의 방문의 수준과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라우트, 고객의 구매 리드 타임 등의 변화 등의 파악이 가능한지요? 네, 그 디지털, 죄송합니다. 그 전위 분석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좀 메인으로 보는 게 그 구매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첫 방문에서 뭐 재방문 이런 식의 이제 시작점이랑 끝점을 정해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기도 볼 수 있고 각각을 이루고 있는 채널, 그다음에 경로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김성님, 기존에 저희가 쌓아놓은 고객 정보가 오라클 DB에 쌓여 있는데요. IBM 왓슨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할지요? 또한 저희가 원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블로그 같은 SNS 채널들에서만 데이터 취합이 될 건지요? 그 저희가 아까 이제 그 UBX를 설명을 드리면서 엔드 포인트, 이제 커스텀 엔드 포인트도 이제 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실 그러니까 뭐 그 추가는 저희 이제 IBM 월드와이드의 이제 서비스 팀에서까지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붙이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로 하고요. 네. 뭐 아마 이제 진짜 붙일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저희가 분명히 확인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 DB가 이제 뭐 말씀하신 DB가 뭐 어떤 DB인지를 이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냥 뭐 CRM DB일 것 같은데 저희가 그 CRM DB라면 네, 활용할 수 있고요. SNS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IBM이랑 글로벌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서의 어떤 특정 세그멘테이션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분석한 걸로 다시 페이스북에 뭐 리마케팅하는 식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고요.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것, 홈페이지나 SNS로 하여튼 블로그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웹로그 솔루션에서 뭐 어디서 들어왔고 이런 식의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혹시 국내 도입 레퍼런스 자료가 있으신지요? 그다음에 투자 대비 변화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데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9월 말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릴리즈가 됐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사실 그러니까 사스 버전의, 그러니까 클라우드 버전의 가장 어느 솔루션이든 이제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이제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먼슬리로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는 고객사가 이제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이게 검토를 어떤 식으로 보통 이게 실제로 셋업 될 때까지 다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됩니까? 고객이 처음에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절차가 보통? 좀 이제 어느 정도 의사가 좀 있으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좀 실제 화면을 보시길 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즈 데모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보통 이제 저희랑 처음 만난 분이 뭐 특정 이제 사업부의 분이시면 또 여러 사업부를 만나면서 또 저희가 좀 얘기하는 과정도 거치고 또 IT 검토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IT의 대상으로 또 IT 이제 상세한 기술적인 상세한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요 과정에서 어느 포인트는 이제 견적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시죠. 네. 그러니까 쓰는 데는 어쨌든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네, 저희가 주로 만나고 있는 데는 대부분 마케팅 아니면 이제 IT 쪽은 빅데이터 분석 쪽, 뭐 전략팀 이런 쪽에서 많이 연락 주시고 계십니다. 이원규님, 예전에 무료로 홈페이지에 고객 접속 패턴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도 있는데요. 그거 프로그램만 써도 기본적인 접속량, 방문자 등 파악이 다 가능한데 오늘 말씀드린 티리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실 그 접속 패턴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게 어떤 건지 모르니 그 차이점이 네. 뭔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저희가 틸리프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딱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통계 데이터를 보기도 하고 그 통계 데이터가 원하는 어떤 이제 그 리포트 방식이든 애드온 리포팅이 다 가능하다. 그게 있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통계 데이터, 수치 데이터만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통계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까지도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네.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게 지금 뭐 어떤 솔루션인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창희님, 사용량보다 사이트의 매출이 어느 정도면 오늘 말씀하신 요거를 도입해 볼 만할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 당장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네네.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그 대기업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네, 어떤 맞습니다. 그 빈번하게 어떤 그 아까 옴니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스가 좀 이렇게 많이 계속 활성화되는 데들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김성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도 구축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이게 그냥 뭐 클라우드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거는 그 사스,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솔루션으로서의 그 서비스, 그 사스라서 사실 저희의 IBM 사스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하시는 거라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는 구축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구님, 저희도 고객 패턴이나 경향 등을 분석해서 상품 추천 등을 해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종종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BM 왓슨의 신뢰성은 어떤가요? 뭐 저야 IBM 다니니까 신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뭐 솔직히 저도 개인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뭐 이 시점에 왓슨이 정말 신뢰도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사실 학습을 해서 얘가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뻥은 이제 방송용 용어로는 좀 말이 틀려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모드로 하도 돼요. 네. 자, 김영선님, 기존 국내 웹로그 툴을 사용 중에 있는데요. 이 솔루션도 태깅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솔루션이 심어지는지 기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기능을 말씀을 드릴 때 뭐 ROI, KPI 같은 거를 보는 리포팅 기능이 있고 또 전의를 보는 분석 기능이 있고 또 개별 세션을 보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ROI, 뭐 KPI 데이터 리포트를 보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태깅 방식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전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그 UBX, 그 Universal Behavior Exchange로 엔드포인트를 연결하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고 그 개별 행동을 트래킹하고 분석하는 그 틸리프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태깅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데이터마다를 이제 태그하는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뭐 라이트 자바스크립트 코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페이지에다가 헤더 부분, 뭐 커먼 영역 같은 데다가 씹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국내 솔루션뿐만 아니라 그런 기존의 웹로그 솔루션 대비해서는 이제 그런 되게 딥다이브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사실 로딩을 시키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리스폰스 타임, 그러니까 부하를 거의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좀 사례가 이제 여러 군데가 생겼는데 그런 데서 봤을 때는 그쪽으로는 저희가 챌린지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네. 김영무님, 연령, 성별, 지역별로 각각 행동 패턴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요. IBM 솔루션에서도 타겟층별 패턴 분석이 가능한지요? 오늘 보여주신 UI상으로는 연령, 성별, 지역별 행동 패턴 분석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 연령, 성별, 지역별, 네, 소위 말하는 그 인구 통계학적 그 데모그래픽 데이터로 다 이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디멘션 같은데 아까 보셨던 뭐 모바일 웹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건다, 뭐 세그멘테이션을 한다 이런 거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위 분석이든 아니면 개별 고객 분석이든 이런 부분도 그 특정 고객군만 대상으로 패턴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유석주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고객의 패턴이나 종류에 대한 분석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뭔가 분석 툴의 분석 기능에 대한 질문이신 걸까요? 패턴이나 종류에 대한
분석 변화에 대한 내용. 패턴이나 좀 네, 패스. 자, 그다음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윤여영님, 시험적으로 오늘 방송한 토크 IT를 분석한다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토크 IT를 분석을 한다. 뭐 이거 하면 뭐 이뎀 뿌렸는데 뭐 사전 등록하고 안 들어온 사람 뭐, 뭐 네, 이런 그러네요. 거겠죠? 저희가 네네네. 이제 어쨌든 이 홍보를 시작한 게 뭐 여기 쪽에 이제 DB에 네네. 보내신 그렇죠. 것도 있고 네. IBM에 또 그렇죠. DB에 보낸 것도 있고 음. 그렇게 들어오셔서 페이지에 음. 들어와서 또 신청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신청한 다음에 또 나가신 분들이 계실 거고 신청해서 그래서 들어오시고 또 여기 심지어 이제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도 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만약에 설문자로 추첨해서 뭘 드린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실제로 저희랑 나중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랑 네네. 정말 회의를 하시게 된 그 과정에서 음. 그 타겟까지 가기까지 어떤 이제 터치 포인트가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오늘 지금 자료를 많이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자료 꼭 다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교주문자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네. 많아가지고 저희가 제가 지금 너무 글씨를 네. 방송용으로 좀 못나게 써서요. 네. 그럼 저희 끝나고 나서 그럴까요? 따로 네네. 저 채팅창에다 오케이. 좀 자,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 과장님께서 끝나고 나자마자 지금 경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럼 여기 댓글창에 오늘 질문자를 한분 10분 저희가 이 댓글창에 올릴 거니까 그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그분들한테 이메일 여러분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사전 등록 이메일로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창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질문자 여러분한테는 저희가 여행용 보스턴 백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하죠. 네. 정신없죠? 네. 와서. 네. 시간 10분. 너무 사실 재밌게 한 것 같고요. 네. 또 피디님 진짜 빈말이 아니고 피디님 네.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네네. 네, 뭐 제가 이제 세일즈 담당이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제 좀 질문 주셨던 분들이랑 이제 한 분이라도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같이 좀 저희도 이제 고객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고 또 저희도 이제 또 도움을 받으시는 네. 그런 자리까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과장님께 나오셨잖아요. 이분들은 과장님을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설문에 상담 한번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상담하면서 과장님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오는 거야. 네. 그러면 되게 좀 이분들이 약생뚱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저밖에 없어서요. 네. 그래요? 근데 제가 갑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니요. 제가 꼭 가겠습니다. 저밖에 네. 없더라도 예, 제가 만사에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안 주시죠.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과장님 한번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상담하고 싶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고 가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질문 다양한 질문 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왓슨이니 알파고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올해 내년 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랑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잘 협업을 하고 콜라보를 어떤 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공유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올해 내년에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쪽에 우리도 계속 감을 계속 가지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고 하다 보면 우리도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